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12월도 이제 반절이 지나갔네요. 이제 다시 월요일이 시작됐고, 오늘은 뭐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이런저런 좀 생각들 알려드리고 공지할 게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뭐 책임질 수 없으니까 저는 좋다고 하고 다음날 아침에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강의파리들이 많습니다. 강의파리들이 제가 어제였죠. 어제 저기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특정 누군가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 어제 했던 내용이거든요. 강의파리들이 되게 많은데 부동산 쪽에도 엄청 많고 주식 쪽에도 엄청 많죠. 그러고 더 나아가서 그냥 강의파리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강의를 파는 게 아니고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꾼들. 그래서 뭐 정말 많은데 어쨌든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한 90% 정도는 그냥 강의파리 90% 이상일 것 같아요. 네. 강의파리들인 것 같고 주식도 그렇지 않을까? 주식 코인도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거는 12월 6일 날 이제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건데 수강생 상대로 80억 원 투자 사기 벌인 경매학원 운영진이 중형을 받았다. 여기 보시면 부산지법 원장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질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이렇게 6년 6개월 4년을 선고받았을까요? 여기 보시면 뭐 투자금 8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거죠. 그리고 A씨와 B씨는 제일 안 좋은 거죠.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으면서도 전문가 행세를 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투자 경험이 없으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 왜냐면 뭐 어차피 초짜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강의파리들이 많고 본인들 생계를 위해서 그냥 강의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수강생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 착복하려는 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80억 원 다 그냥 꿀꺽한 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적게는 몇 천만 원일 거고 많게는 몇억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한번 걸리면 뭐 그 경매학원 저기 경기도에 있는 거기도 엄청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고인들은 경매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 피해자들을 속이고 오랜 기간 돈을 편취해 재질이 매우 무겁다. 그래서 이걸 100번 강조해도 사실 이게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강의파리들은 뭐 저희가 아직 강의를 팔진 않지만 어쨌든 믿지는 마시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하는 이유가 그냥 무료 승차, 천국행 요렇게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들어오면 천국이 있을 것만 같지만 이렇게 막 안에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서라도 가려고 하지만 안을 보면 지옥 목적지는 지옥행이다. 사실 그 앞에 요 사례만 봤을 때도 자기 돈 막 몇천 뭐 1억 2억 이렇게 넣으면 진짜 그거 빼지도 못하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피 같은 퇴직금일 수도 있고 진짜 노동으로 막 몇 년씩 모은 몇 천만 원 종잣돈일 수도 있고 그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지옥행 급행 열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네,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의도인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뭐 근거가 뭔지 진짜 맞는지 사실 믿을 거는 본인밖에 없습니다. 본인밖에. 네. 그나마 이제 요 강의파리들 중에서 부동산에서는 등기부 등본 깐 사람들하고 주식에서는 계좌 깐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 깐 사람들 정도만 그나마
믿지는 말고 참고하자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사기꾼들이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스트릿 이분도 뭐 엄청 슈퍼개미들 많이 아시고 증권가에 오래 있었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 이대호 기자님. 그래서 이분도 항상 그 제야의 고수들 모실 때 계좌를 까 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캡처해 왔는데 요즘 유명하신 박도하 투자자님은 뭐 그래도 뭐 500억, 600억 있는 거 그리고 15억대부터 인증을 했었으니까 뭐 요런 거는 이제 증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뭐 여러 이제 고수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잘한다고 뭐 어제 이 내용도 하긴 했는데 그분들이 잘한다고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잘할 수 없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감각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죠. 뭐 저분이 막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요즘 로봇이 핫하니까 로봇주가 되게 좋은 것처럼 요즘 말해가지고 자기도 돈을 되게 많이 번 것 같고 이제 그랬는데 뭐 한 달 뒤에 갑자기 조선주가 이렇게 확 떠오르고 로봇은 막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한 달 정도를 한 2, 30% 정도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조선주를 얘기를 하고 있어. 로봇주 나는 사서 물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들 사실 되게 많지 않나요? 그래서 진짜 참고만 하시고 뭐 본인들이 저 사람들을 잘 따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메타인지를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고 주식의 기본은 항상 요것도 뭐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제 요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사고 탐욕에 눈이 멀어 있을 때 팔아야 됩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현 시점에서 저는 펩트론이 이제 주주들의 짜증이 극에 달해 있고 외부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엄청 보내고 있고 뭐 공포의 구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회의 속에 쌓인 지금 회의와 의심 속에 쌓인 종목인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좋게 보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펩트론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제 호가창 보고 있으면 워렌 버핏이 자 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비쌀 때 사서 쌀 때 판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탐욕이 있을 때는 욕심을 어느 정도 버려야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험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판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거 팔라는 건 아니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사실 다가올 이벤트도 좋고 뭐 별로 안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럴 때 탐욕에 휩싸여 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팔아보는 것도 좀 향후 장기 투자함에 있어서 괜찮은 경험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물론 더 오를 룸이 있지만 너무 좋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팔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알테오젠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D&D 파마텍은 되게 좋은데 뭐 신규 매수 콜이라고 해야 될까? 제 지인들한테는 사도 분할을 해서 물릴 거 각오하고 사라고 할 것 같고 보로노이도 이제 딱히 뭐라고 해야 될까?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이것도 분할 매수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1, 20% 정도 조정 받을 거 생각을 하고 네. 이미 고점 대비 한 15%에서 20% 사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로노이는 뭐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한 종목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내년 그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환자 대상으로
대망의 1402 임상 결과 발표 예정이잖아요. 결과가 어느 정도 잘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고, 그 일정을 이제 스케줄링을 잘 해가지고 뭐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이제 기대감 때문에 또 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 시장을 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분할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큐리옥스 뭐 토모큐브, 프로티나는 이게 항상 좀 지운다고 하는 게, 프로티나 너무 올라서 신규 매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토모큐브 큐리옥스는 큐리옥스는 진짜 꾸준히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게 조정이 없어. 그래서 뭐 큐리옥스도 굉장히 좋은 종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일단 넘어가고, 항상 지금 펩트론 뭐 보로노이도 떨어지고 있고 한올도 떨어지고 있고 알테오젠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많이 올라도 아쉽지 않고, 떨어지면 오히려 조금 더 사서 아쉽지 않을 정도의 물량의 그 밸런스를 찾는 게 이제 주식을 길게 하는 좀 비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정신 승리인 것 같아요. 정신 승리를 항상 하면서 앞으로 우리 더 좋아질 거야,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정신 승리와 저는 멘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을 진짜 잘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휘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뭐 온갖 이런 이상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배가 흔들림에도 우리는 정신 승리를 하면서 멘탈을 잘 챙기고 이렇게 평온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 네. 요새 재미나이 이 참 사진을 찰떡같이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은 뭐 분석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절반 이상은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D&D 파마텍, 오늘도 올랐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올랐고, 이제 또 4조를 바라보고 있네요. 네. 뭐, 마음이, 다가올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종목이죠. 네. 요렇게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가 또 이렇게 될지, 또 뭐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네. 아무튼 뭐 차트는 이렇고, 오늘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뭐 Q&A 자료가 나와가지고 뭐 요렇게 좀 캡처를 해왔고, 조직생검 결과 발표 전에 라이센스 하면서 상대적으로 싸게 넘기고 성공하면 추가로 더 받는 구조를 언급했는데, 이런 구조가 빅파마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검 결과를 확인한 후 비싸게 라이센스인 할지, 결과 전에 베팅하고 우선권을 확보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져갈지는 빅파마들 선택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 접촉 중인 회사들이라고 하죠. 회사들은 비싸더라도 결과를 보고 진행하려는 곳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내년 초에 JPM에서도 다수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긍정적이다. 올해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죠. 다수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표를 보시면 기술 이전 계약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딜 규모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연말에는 안 나올 것 같고, JPM 이상 이후에 뭐 한 달 정도 남았죠. 이후에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이게 빅파마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할까 싶거든요. 이게 결과를 보면 지방간이 워낙 많이 빠져 있잖아요. 워낙 잘 빠지잖아요. 워낙 잘 빠지고, 이게 지난번에 그 알티뮨의 판비도타이드가 위약군이 튀어가지고 그 약간 유효성을 획득 못하면서 이제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판비도타이드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상이고, 3상을 가면 뭐 몇십 명으로 하던 거를 서보드타이드 하는 것처럼 몇백 명을 대상으로 하면 통계적 유효성은 전 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리스크는 제 생각에는 뭐 위약군이 튀는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 DD01에서도 그런 것들은 3상 가면 꽤 유효하게 나올 거라고, 사실 2상보다 3상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빅파마들이 그런 조금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빨리 선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리스크를 까서 안 나오는 것보다 다른 회사들한테 뺏기는 리스크가 더 크지 않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제가 만약에 빅파마의 CEO면 이게 뭐 직을 걸 만한 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뭐 라이센스 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뭐 파이브로 스캔 뭐 똑바로 나왔다고 볼 수 없음 요런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재현성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보는 사람마다 이게 환자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는 사람들의 뷰에 따라서 이거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뭐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똑바로 나왔다고 볼 수 없음 뭐 요렇게 이제 나온 것 같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주차에서 블라인드 데이터를 통해 측정을 했었으며 내년 1, 2월경 지방감소 데이터는 블라인드 받을 수 있을 듯. 네. 그래서 뭐 또 이거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요거 아닌가 싶은데 근시일 내에 있는 이벤트죠. 메세라의 맷 2245와 맷 0975의 용량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진행 중인 것은 10mg이 메인 용량으로 알고 있다. 10mg 정도는 이제 메세라 화이자 측에서 오픈을 해준 것 같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맷 097보다는 맷 2245와 맷 8755가 주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맷 2245와 맷 8755. 그래서 요거는 조금 흡수율 상승에 설계 기반을 둔 펩타이드고, 8755가 이제 GG5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GLP, GIP 이중작용제. 얼마 전에 전임상 데이터 나왔던.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약간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GPT가 아니지, 제미나이하고, 요즘 제미나이를 많이 씁니다. 좀 데이터나 이 결과가 좀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미나이하고 좀 얘기한 거를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물 좀 마시고 다시 할게요. 여기 보시면 10ml는 30일을 먹었을 때 토탈 300ml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러고 그 1.2ml per week가 그 일주일 제형했을 때 이게 최고 용량이었거든요. 제일 살이 많이 빠진. 여기 보시면 EA상에서 초기 12주 임상에서도 1.2ml 투약군은 위약 대비 11.3%의 체중 감량을 기록하며 빠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1.2ml를 일주일에 한 번씩 줬을 때 약 5mg per month가 되는 거죠. 한 달에 5mg. 이게 12주에 11.3%가 빠진 거고, 그래서 흡수율을 5%로 가정했을 때 300ml면 여기 300ml죠. 그래서 0.05를 곱하면 한 달에 15ml인데, 이게 1.2ml 그 일주일 제형 최대 용량을 썼던 것보다 3배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조금 의문스럽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여기 보시면 흡수율이 뭐 돼지하고 강아지 뭐 미니피그였나 마우스였나 렛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의 5%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10ml면 사실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나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10ml는 경쟁 약물이 세마글루타이드잖아요. 리벨서스. 그래서 10ml, 그니까 리벨서스는 이번에 비만약으로 그 허가를 받는 게 14ml거든요. 그래서 10ml는 14ml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0.08% 정도의 흡수율이었고, D&D 파마텍하고 메세라 측에서 얘기했던 흡수율 5%를 생각한다면 한 5배 정도는 용량이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3ml 정도? 근데 10ml는 10ml하고 13ml는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약간 저는 고개가 갸우뚱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mm라는 거는 뭐 흡수율이 한 2, 3%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2% 정도, 1.5에서 2% 정도? 그래서 잘 모르겠네. 이게 엄청난 내약성을 보이면서 살이 되게 많이 빠지나? 이런 생각도 하고. 왜냐면 반감기도 리벨서스보다 훨씬 길어서, 그리고 물질 자체도 GLP-1이지만 뭐 편향적 작용 신호 시그널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있어가지고 리벨서스 14ml보다 효과가 훨씬, 그러니까 동일 미리그램으로 뭐 다이다이를 떠도 훨씬 효과가 좋은. 그래서 이 정도 용량을 넣으면 내약성만 잡으면 효과가 또 서프라이즈하게 되게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2mm도 그 부작용 비율이나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 일상에서는 공개를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 운이 좋으면 부작용 비율이나 이런 거는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마일드했다, 뭐 모더레이트하고 충분히 컨트롤 가능했다, 뭐 이탈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효과는 엄청나게 좋은 뭐 그런 결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흡수율이 적어도 3%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고 3%라고 쳐도 이제 리벨서스보다 동일 미리그램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데 반감기도 길어서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구조거든요. 리벨서스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경구용 그 결과 뭐 한번 기대를 해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트레이션을 하거나 저용량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고용량으로 경구용 바로 가지는 못하고 타이트레이션을 가져갈지 아니면 아예 저용량 뭐 한두 개 또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유지요법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고용량으로. 아무튼 좀 기대를 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되게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어, 결과가 그냥저냥 뭐 리벨서스랑 크게 차이 없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 얼마 전에 저기 뭐냐, 저분자 화물 그렇게 약간 비싼 가격을 주고 라이센스 인을 해왔던 이유가 있었구나,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 다 좋게만 보이던 장밋빛 시절일 때 그냥 팔걸, 주가가 떨어지면서 뭐 그런 불순한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주식판에서 알테오젠이 또 이 해묵은 특허 이슈로 이렇게 떨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알 수 없다 앞날은. 그래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뚜벅뚜벅 가다가 또 한 대씩 쳐맞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약하자면 경구제 10mm 설정은 흡수율 5%가 나오면 너무 세고 흡수율이 1.5, 2% 정도만 나와줘도 주사제만큼 강력할 것이다 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용량이다. 98%는 버려지더라도 편의성을 위해 감소하는 경구제 세금인 셈입니다.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가올 이벤트는 좋습니다. 연말 경구형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올 거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2자금을 막 모집을 하려다가 이제 그게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더 누르지 못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없는 일로 했는데, DD01 라이센스 아웃도 이제 넘어가죠. 내년 적어도 2, 3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고 연말 경고형 일상 결과가 나온다고 회사에 돈이 들어온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도 NLY02 뇌 쪽에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도 요 이벤트가 근시일 내에 나오지 않을까 뭐 약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 네, 저는 근거가 없지만 네. 그리고 GR파랑 뭐 발티드 여기서도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둘 다 이거 세요. 뭐 그 방사선 치료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저기 뭐냐 엔비디아하고 막 계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불손한 상상. 네. 어쨌든 D&D 파마텍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로노이도 막 자료를 정리하다가 D&D 파마텍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보로노이는 네, 내일 하는 걸로 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뭐 떨어져도 마음이 편합니다. 뭐 잘 되겠지 뭐. 네. 요렇게 기가 막히게 학회 발표가 끝나고 나니까 기대감이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뭐 또 누군가한테는 기회일 거고 누군가한테는 고통의 순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다른 거는 팔아도 얘는 특별한 진짜 뭐 되게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변동성은 견디고 장기로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뭐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이슈로 이렇게 떨어질지는 몰랐는데 봐봐요. 이럴 때 이런 구간이 오면 한 50만원 가면 아 그때 살 걸 했을 거잖아요. 뭐 이런 구간에서 고통 받았다가 또 이때가 오면 아 그때 살 걸 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더 떨어져 봤자 뭐 한 10%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40만원이 떨어지 40만원 밑으로 가면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철칙이 있는데 선물 옵션 안 하고 신용도 안 쓰는 거였는데 선물 옵션은 그래서 아직 하는 방법도 마르고 원리도 정확하게 몰라요.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근데 신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구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구간이 온다면 제가 정말 잘 아는 종목이고 그러면 한 계좌의 1-20% 정도 비율로 단기간으로 써봐도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테오젠이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게 40만원 이하로 온다 그러면 뭐 그런 고려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그만큼 뭐 알테오젠은 참 억가를 당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물려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펩트론은 오늘 가뭄의 단비 같은 공장 승인 허가가 나왔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호재죠. 뭐 호재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뭄의 단비 같은 조그만 호재. 그래서 뭐 끝나고 나서 한 3.3% 정도 올랐었습니다. 지금 3% 이하로 오른 것 같은데 6.3조가 됐고 네. 뭐 잘 되겠죠. 이렇게 안 오를 것 같다가도 이렇게 확 올랐다가 다시 확 빠졌습니다.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런 공시가 증축 허가가 나왔고 공장 착공도 곧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울 대표님 이렇게 진짜 환하게 웃는 모습 근시일 내에 보고 싶네요. 진짜 떳떳하게 우리 계약했다. 그 이동기 대표님 와이스트릿에 나온 최근의 영상 보니까 데이터는 일라이릴리한테 다 넘겨주고 진짜로 그 계약을 하자는 얘기가 회사 그 일라이릴리 측에서 안 나와가지고 정말 술을 끊고 제주도 관음사에 100일 기도를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할 게 없어서 뭐 자료는 다 줬고 이제 릴리의 선택만 남았었는데 그 22년도 금리 인상 시기에 자금 조달이나 뭐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탈출구가 빅파마나 뭐 로레알 그런 회사들과의 라이센스 아웃이었는데 데이터는 다 넘겨줬는데 23년 말에 24년 말에 계약을 하자 뭐 계약의 세부적인 조건들도 다 얘기를 했는데 계약을 하자는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뭐 어쨌든 제주도 관음사에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절을 하고. 그래서 뭐 펩트론 주주분들도 지금 그런 심정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최울 대표님의 모습을 이게 이제 AI 합성한 것 같은데 근시일 내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좀 뭐 많네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누군가한테는 엄청 기회인 것 같고, 제가 현금만 있었어도 샀을 텐데 현금이 저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 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그 140이 메인 파이프라인이죠. 이뮤노반트의 이제 그 모든 것 그냥 단독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베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뭐 IgG, 결국은 핵심이 IgG 그 혈중 농도를 낮추는 건데 80% 이상을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80% 이상 더 낮추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대요, 임상적으로. 이게 이제 거의 바닥까지 다 누르는 거라서. 그래서 다른 제품들은 뭐 60%대, 뭐 70% 초반 이렇게 누르는데, 확실히 60%대 누르는 것보다 80%대 누르는 게 임상적인 효과가 훨씬 좋고, 그래서 IgG를 가장 많이 누르는 1402는 이쪽 분야에, 면역 조절 분야에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시장이 엄청 크고, GD는 또 혼자 하고 있고, 그레이브스병. 그래서 뭐 1402는 결국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간만 녹이면 된다. 시간 여행만 가면 된다. 타임 트래블. 네, 캡틴 큐 먹고 뭐 기절해 있거나 그냥 죄를, 이런 좀 또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죄를 짓고 그냥 깜빵에 가거나 네, 어쨌든 그러면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종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표는,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저의 목표고, 혼자 하면 사실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뭐 제 주변에 이제 저를 아는 지인들도 되게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제 지인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다들 뭐 딱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딱 100억이 아니라 유의미한 그런 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게, 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신 근본의사 김동우 원장님과 이제 깡토님, 요즘 제 알고리즘이 이제 깡토님을 타서 가끔 쇼츠 같은 데서도 뜨던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깡토님도 이 책에 보면 꾸준히 스터디를 바른 방향으로만 하면 자기 주변에는 100억 부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거의 다 되는 것 같다. 김동훈 원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고 스터디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저희 후배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후배도 이제 좀 스터디를 해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진짜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동물병원도 자영업이거든요. 자영업이고 동물병원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이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스터디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는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뭐 주중에도 저녁 때 일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자영업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들, 스터디가 현실적으로 뭐 나이 제한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이상은 또 안 키워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제한도 있고, 이제 뭐 자영업자나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주말에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참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이제 사시거나 뭐 서울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일을 하는데 참여하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도 많고, 또 저도 이런 약간 케이스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한번 모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 2가지 부류로 하려고 합니다. 네, 잠깐만 또 물을 먹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파트, 두 가지 반으로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베이직 스터디 반. 이거는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스터디 반이거든요. 뭐 가투소라든지 뭐 다른 주식 스터디를 모집하는 그런 형태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오프든 온라인이든 발표 모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다 참석을 하겠죠, 웬만하면. 근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을 하는데, 뭐 지방 분들은 못하면 온라인으로 줌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고 뭐 이제 순번을 돌아가면서 종목들 발표를 하겠죠. 네. 그리고 뭐 단톡방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의견 공유를 하고, 네. 그래서 베이직 스터디 반은 이렇고, 그러니까 이런 스터디 모임을 제가 만들어서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을 유튜브 방송이든 뭐 나중에 네트콘을 하든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터디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베이직 스터디 반이고, 이제 좀 열혈 스터디 반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만약에 이제 제가 나중에 뭐 네프콘을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30대 중반 이후나 뭐 40대, 이제 제 주변에도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 5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해서 내가 그걸 왜 하냐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저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연건들 위주로 이제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선순환이죠. 이게 요렇게 받아서 요렇게 나가고 또 요렇게 이제 계속 선순환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요렇게 원고료를 한 달에 지급을 하고, 대신에 이분들의 의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리포트나 칼럼이나 자료 준비를 해서, 형태는 상관이 없어요. 스터디원들을 대상으로 PT를 하셔야 됩니다. PT의 목표는, 미션은 특정 종목을 이제 저를 설득해서 매수를 시키셔야 돼요. 저를 엄청나게 설득을 해서 매수를 시켜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딥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뭐 종목이 매번 바뀔 필요는 없겠죠. 저처럼 저는 뭐 2, 3일에 한 번 하는데도 종목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저를 이제 매수를 하든 안 하든 엄청나게 매수를 하게끔 설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보시면, 근데 이런 열혈 스터디 반은 하면 그분들한테 장점은 뭐냐, 제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료 정리를 하면 생각 정리가 되고 수익률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월소득이,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50만원, 100만원 뭐 이 정도가 좀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고, 뭐 개인적인 뭐 투자 노트 같은 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취업을 하거나 어디 모임을 가거나 그런데 커리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거를 디서플린이라고 하죠.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네. 오랜만에 할까? PLINE. 어쨌든 이렇게인가? 이런 규율 같은 게 있어야지 뭔가 스터디를 만들어 놓고 의무적으로 자신을 그런 환경에 집어 던져 놔야지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속박이나 의무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지원을 해주시면 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뭐 열혈 스터디 반을 하겠다, 혹은 이런 베이직 스터디 반 난 생각이 있다. 근데 뭐 자신의 투자 레코드라든지 뭐 비공개 블로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를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다양하게 블로그나 가치투자연구소 같은데 스터디 모집하는 글들 있잖아요. 그런 형식을 보시고 자유 형태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는 한번 또 있으니까 보여드리고, 요게 이제 공지 1번이고, 스터디의 본질적인 목적은 강의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과 타이밍을 연구해서 투자를 잘하고 우리 계좌를 살찌우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해서 500만원, 1000만원 막 이렇게 벌어서 사실 제 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500만원, 1000만원, 뭐 2000만원을 벌려고 여기에 뭐 신경을 쓰는 것보다 그냥 투자를 잘해서 연수익률을 한 3% 정도라도 더 올리는 게 저한테는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잘하고 우리 계좌를 살찌우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형식적인 거에 구애를 받기보다 어쨌든 이 투자를 잘하는 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뭐 설계를 하고 계속 피보팅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스터디 모임 관련해서 이게 공지 1번이고 공지 2번 전에, 그래서 뭐 요렇게 혼자 막 이제 투자를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 네, 여기 있죠. 투자를 혼자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를 한 5개 끼워 놓고 막 피자를 먹으면서 계속 이제 주가 창을 보면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뭐 시간에 투자하면서 뭐 맥주도 한잔하고 네, 뭐 사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훨씬 이제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저는 요런 삶보다는 뭐 이런 삶을 일단 지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렇게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러고 혹시나 뭐 그렇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제가 이렇게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면 상심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뭐 지금 계획은 한다지만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뭐 공짜가 아닐 수도 있겠죠. 당연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너무 그런 거에 있어서는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홍보해 드리겠다. 기본적으로 내돈내산으로 내돈내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지인이 또 뭐 부동산 투자하는 모임에서 이제 지인이 직접 농장을 하면서 하는 흑염소였는데 요거를 이제 홍보를 한번 했었고, 네. 실제로 진짜 막 농장을 하고 흑염소를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짧게 하면 뭐 정력에 좋대요. 네. 정력에 좋다. 네. 스태미너에 좋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제 부업식으로 하는 사과, 이거 많이들 사 드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특정 제품들, 뭐 육포라든지 사과라든지 귤이라든지 뭐 공산품도 되고 뭐 식품도 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메일로 주시면 제가 한번 사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홍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매번 말로는 좀 하기 힘들고, 뭐 제가 진짜 좋으면 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본문 쓸 때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링크를 좀 달아 드릴 테니까 우리 이제 뭐 약간 커뮤니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약간 돕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차원에서 또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마케팅비가 많이 드니까 동물병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또 어디냐 뭐 부동산도 그렇고 요즘 광고비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 좀 도우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제가 광고하는 것들은 유튜브 이렇게 막 빨리 누르시면 5초 10초씩 빨리 넘어가잖아요. 보기 싫으면 또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고, 스터디 지원하실 분들은 네, 여기 지원해 주시고, 뭐 제품이나 이런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도
여기 메일로 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고 홍보가 필요하면 네,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조금 소개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나 그렇더라도 뭐 너무 낙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그래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네, 뭐 지난 주말에 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뭐 크게 피해 보시거나 그런 거는 없고 또 뭐 그분이 선의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저는 내일 보로노이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일은 보로노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